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이제 녹화 수업은 마지막 수업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여름학기부터 그 계절학기에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3일, 3일 동안은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해서 그 EL 사이트에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초대되어 있는 줌 회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10장 2절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급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급수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급수라는 것은 물론 무한급수고요. 그 수열의 항을 전부 첫 번째 항부터 해서 무한한 항들을 다 더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개의 수를 더하는 그런 값이지요.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당연히 그 항은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실수열, 그 수열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썼죠. 하지만 모든 수열을 꼭 첫 번째 항을 A1 이렇게 1번으로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A0부터 가도 됩니다. 당연히 A2부터 시작해도 돼요. 어떤 번호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A1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어요. A1, A2,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을 AN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A1부터 시작해야 n번째 항이 되는 거고 번호를 A0부터 시작을 했다면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이것은 그 항의 규칙을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뜻으로 일반항이라고만 부릅니다.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은 여기서처럼 n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0부터 번호를 준다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기억만 하시면 되고 굳이 이게 몇 번째 항 이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 표기법은 첫 번째 항부터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을 집합기호 안에다가 이렇게 써서 나열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반항을 집합기호에다 쓰고 그리고 그 집합기호 오른쪽에 아래쪽에는 n이라는 수가 얼마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써주고요. 그리고 위에는 무한대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n이 1부터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기호를 쓰면 왼쪽하고 똑같아지죠. A1, A2, A3 이렇게 나가게 되죠. 만약에 여기 n이 0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써줬다면 A0, A1, A2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해서 n이라는 값은 시작부터 해서 항상 한 값씩 증가하면 돼요. 1씩 증가하면 됩니다. 1 다음에는 2, 그 다음엔 3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를 할게요. 일반항을 집합기호 안에 넣어서 n이 얼마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나열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수열을 an이라고 쓰고 n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썼다면 예, 금방 얘기했듯이 A0, A1, A2, 점점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예, 수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A0, A1, A2 이런 수열의 항이 있어요. 이 항을 다 더한 값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 항이 A1부터 시작하고 있었죠. A1 플러스 A2 플러스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이 무한계의 수를 다 더한 값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예, 이 값을 시그마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기해요. 시그마 AN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 시그마 옆에 있는 것은 역시 일반항이고요. 그리고 이 n이 시작하는 수는 역시 시그마 옆에다가 또는 아래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이 시그마 기호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아래 위에다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에다 쓰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표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값을 즉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의 항을 다 더한 값, 그 값을 이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한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뭐 두 개의 수를 더하면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세 개의 수를 더하면 또 역시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유한계 수를 더한 것은 그냥 어떤 유한한 수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무한계의 수를 더하는 것은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예, 정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값을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급수가 주어진 거예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예, 또는 이런 수열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럴 땐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예, 이렇게 이제 급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A1부터 시작했으면 A1부터 A0부터 시작했으면 A0부터 어쨌든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디부터 시작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하는 부분부터 써야 돼요. 하나도 빼지 않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an까지 일반항으로 표기하는 이 값이죠. an 예, 해서 여기도 플러스 an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썼다면 a0부터 an까지 예, 이렇게 더한 거. 그러니까 끝나는 곳은 an까지예요. 여기도 끝나는 곳은 an. 시작은 그냥 시작한 곳부터 쓰면 되는 거고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는 곳은 an.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해서 an까지 더한 것을 예, sn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sn을 이 급수의 시작하는 부분부터 an까지 더한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부분합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sn을 이 급수의 부분합.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SN 하는 것은 예, 금방 이렇게 썼다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AN까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급수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SN은 A0부터예요. A0 플러스 A1 플러스 해서 AN까지 그렇죠?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는 A1부터고 여기는 A0부터고 달라요. 하지만 끝나는 부분은 AN까지 딱 맞춰야 됩니다. 여기 번호하고 여기 번호하고 맞춰야 돼요. 여기 번호하고 여기 번호하고 맞춰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예, 이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 A0부터 시작한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가지고 S0를 계산하면 A0죠. S1은 A0 플러스 A1이죠. S2는 A0 플러스 A1 플러스 A2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S 1000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점점점 A 10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가 굉장히 커지면 여기 마지막에 더하는 이 수도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 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극한이죠. 그렇죠? 예, 이 값은 결국은 이걸 무한계를 다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0부터 시작했다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AN 플러스 점점점 뒤에 있는 무한계항을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이 급수하고 같아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 다 더한 급수가 결국 이 급수의 부분합의 극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합의 극한, 이제 극한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s라고 쓰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약속입니다. s라고 쓴 것은 sum 하는 뜻이고요. 합이란 뜻입니다. 다 더한 거. 예,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면 s라고 쓰는데 이 s라는 값은 실제로 다 더한 값이니까 이 값은 이 급수의 참값이죠. 그렇죠? 뒤에 가서 우리가 근사값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참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값이 존재하면 이제 이 주어진 이 급수 n이 1부터 가면 a1부터 0부터 가면 a0부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부터 맞춰주고요. 어쨌든 이 무한계항을 다 더한 거죠. 이것을 이 급수를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 어렵지 않죠? 예, 당연히 이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급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계항을 다 더한 값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이 무한계항을 다 더한 값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무한급수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이 급수는 결국 이 무한계항을 다 더한 건데 그렇죠? 예, 어떻게 이 값이 존재하는지를 결정을 하냐. 이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이 값이 있다고 한다. 그때 부분합의 극한이 되는 그 값 s라는 값을 그 급수의 값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급수의 값은 있다면 참값이 s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sn의 극한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점점 s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 리미트를 이렇게 치워버리면 당연히 어느 정도 n의 값이 커졌을 때 s하고 비슷한 값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한을 치워버리면 항상 근사값이 생겨요. 미분도 그랬고 적분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급수의 참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 s를 구하는 거고요. 근사값을 구해라 그러면 항상 이 부분합을 사용합니다. sn.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 근사값을 쓰면 당연히 그 차가 오차가 돼요. 그렇죠? 그 오차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의 크기라는 것은 s-sn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뒤에 가서 이제 이 오차를 얼마보다 작게 해라. 뭐 입실론이라고 하면 입실론보다 작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sn을 얼마로 선택하면 될까?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 이것이 오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급수의 참값은 s, 근사값은 sn, 그리고 그 차는 오차.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럼 우선 급수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역시 급수도 값을 구해라 그러면 미분적분처럼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선은 계산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미분도 리미트, 적분도 리미트 가지고 정의를 했었죠. 지금 보니까 급수도 리미트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급수도 극한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즉 금방 정의한 것처럼 부분합의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교재 예제 2번을 볼까요?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이 급수가 수렴하는 걸 보이고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정의를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볼까요?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것이 무조건 AN이에요. 그렇죠? 예, 시그마 옆에 항상 AN을 씁니다. 이 값이 AN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급수 기호가 시그마 AN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AN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SN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급수는 n이 1부터 가고 있으니까 A1부터 더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해서 A1 플러스 A2 해서 SN이니까 AN에서 끝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1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 플러스 1 분의 1. A2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1 분의 1. 그렇죠? 예, AN은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적분 기술을 배울 때 7장에서 유리함수 적분할 때 부분분수라는 걸 배웠었죠. 예, 이걸 그대로 그 모양대로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걸 부분분수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럼 부분분수로 고치면 x 1차식이고 1승이니까 항은 하나만 쓰고 상수 플러스 x 플러스 1도 1차식이고 1승이니까 항은 하나만 쓰고 분자는 상수.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a, b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통분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a x 플러스 1 플러스 bx. 그렇죠? 예, 이제 분자끼리 같다고 놓으면 a 플러스 bx 플러스 a는 1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a는 1이고요. 그렇죠? 예, a 플러스 b 하는 건 0이 돼야 되죠. 왼쪽은 x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x를 n으로 바꿔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네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항을 써보면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다면 1 곱하기 2분의 1은 똑같이 부분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그 뒤에 있는 항을 하나 써볼까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죠? 예, 이것도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 전의 항을 한번 써볼까요?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표현됐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그룹을 보면 두 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 그룹들을 보면 앞에 그룹의 뒤에 있는 수와 뒤에 그룹의 앞에 있는 수는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하면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다 0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제일 앞에 1하고 제일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 SN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하는 것은 이 급수의 값은 정의하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SN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1-n 플러스 1분의 1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거기다 1 더한 값도 무한대로 가니까 그걸 뒤집어 놓은 이 역수는 0으로 가지요. 그렇다면 전체의 극한은 1,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니까 1이 되지요. 1은 1로 가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이 1이니까 바로 이 급수의 값이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n이 1이면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n이 2가 되면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에요. 그렇죠? n이 3이 되면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값, 이걸 다 더하면 1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 이렇게 무한급수의 값을 예, 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이제 이 절을 공부하는 건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급수라는 것이 값이 얼마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할 때 그 극한 값을 가지고 급수의 값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매번 그렇게 극한을 계산한다는 것은 미분에서도 그렇고 적분에서도 그렇고 예, 그 정의, 극한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급수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 거고요. 그건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그 전에 예, 우선 값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상수급수로 주어진 그런 급수 중에서 값을 구하기 쉬운 형태, 예, 그 형태,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기하급수라는 급수예요. 그래서 기하급수라는 것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하급수는 어떻게 생긴 것이 기하급수냐? 우선 0이 아닌 어떤 수 a라는 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역시 0이 아닌 어떤 수 r이라는 수를 선택을 해요. 예, 0만 아니면 됩니다. a와 r은. 그럴 때 이 a와 r을 가지고 이런 모양의 급수를 만들어줘요. 첫 번째 항은 a, 그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을 해서 얻어요. ar.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역시 똑같은 수 r을 곱해서 얻어요. ar제곱. 이렇게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해서 전부 똑같은 수 r을 곱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뒤에 항을 얻어요. 그렇게 얻은 항들을 다 더한 값. 자, 그럼 여기 보듯이 모양이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예, 이렇게 무한한 항을 예, 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시그마 모양으로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모양으로 쓰면 예, a에다가 r의 몇 승 하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n이 얼마부터 간다라는 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연습하시고요. 그냥 보기 좋게 n을 1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n이 1일 때는 r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1에서 1을 빼줘야 0이 돼서 r이 없는 거다라고 계산이 되죠. n이 2가 되면 r이 하나예요. 그럼 2에서 1 뺀 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r의 승수가 여기 첫 번째 것을 A1이라고 번호를 주고 싶다고 하면 항상 이쪽에 있는 AR의 모양은 그 번호보다 하나 작으니까 AR의 N-1승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예, 직접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여기 n에다가 예, 이 값을 계산하면 처음에 1 대입하면 1에서 1 빼면 0이니까 0승, 0승은 1. 그럼 a하고 곱하면 a부터 가겠죠. 그렇죠?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예, 이렇게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예, 이렇게 다 더한 것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예, 그 중에 하나 예,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유일한 표현을 갖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을 n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0부터 갈 때는 처음에 r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0승부터 간다고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a, r의 n승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0 대입하면 0승이니까 첫 번째 항이 A. 그렇죠? A 플러스 n이 1이면 r이 1개 곱해지니까 AR. n이 2면 2개 곱해지니까 AR의 제곱.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n을 조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이 부분을 n이 1부터 간다라는 것을 n이 0부터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이너스 1이 됐죠. 1에서 1 빼야 0 되니까. 그렇죠? 이 값이 하나 줄어들면 이쪽에 있는 승수는 당연히 하나 늘어나야 돼요. 플러스 1. 그렇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반대로 이쪽에 시그마 안쪽에 있는 값이 n이 플러스 1이 됐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1.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이 됐다면 이쪽이 플러스 1.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긴 반대로 하나 빼주면 돼요. 이걸 하나 더했으니까. 그래서 a, r의 n-2승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n이 2부터 가면 0승부터 가니까 a 플러스 ar 플러스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하나 더하면 이쪽 급수 안쪽에 있는 것은 하나 빼주면 되고 시작하는 부분을 하나 빼주면 이 급수 안쪽에 있는 것은 하나 더해주면 된다. 그렇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급수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줄 거예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만드는 규칙은 앞에 있는 항에 똑같은 수 r을 곱해서 뒤에 항을 얻는 규칙.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항을 다 더한 급수. 그런 급수를 첫 번째 항, 그건 초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이 a가 되고 공비, common ratio, 공통의 비율 그런 뜻입니다. 공비가 r인 기하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A하고 R에 의해서 만들어진 급수죠. 그때 A는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부르고 공통으로 곱해주는 그 수 R은 공비다 이렇게 부른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되는 기하급수,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하급수가 언제 수렴하는가라는 걸 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R의 값은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R이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R이 1이 되면 앞에 수에다 1을 곱하면 똑같은 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항은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정의대로 부분합을 계산해 봅니다. 여기 이 공식으로 이 기하급수를 표현했을 때 n은 1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sn은 a1부터 시작하고요. 이 기호를 빌려왔으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할 텐데 여기 n이니까 an에서 끝나야죠. 끝나는 것은. 그렇죠? 그럼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건데 전부 항이 똑같이 a니까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첫 번째 항에 1 곱하면 A, 그렇죠? 마지막 항도 계속 1을 곱해 나갈 거니까 A죠. 그렇다면 여기 1번부터 n번까지 갔으니까 항이 n개죠. n개 항이 전부 A니까 A를 n번 더한 거죠. 해서 SN은 NA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부분합의 극한은 이 부분합이 NA니까 NA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n이라는 이 곱해지는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a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되겠죠. a는 0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든지 a가 0보다 작든지 하겠죠. 그렇죠? a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큰 수가 무한대로 가는 값에 곱해졌으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고, 그렇죠? a가 0보다 작다면 무한대로 가는 값에 0보다 작은 수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렇죠? 해서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어쨌든 SN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도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역시 부분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A가 A1부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SN 하는 것을 수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다면 n이 1일 때부터 있습니다. 즉, 이 SN의 수열이라는 것은 S1, S2, 점점점, SN,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일 텐데, 예, 이 수열의 극한, 리미트 SN이 존재해야, 그래야 급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S1은 첫 번째 항만 더하면 돼요. A1, A죠? S2는 A1하고 A2를 더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A1 하는 것은 A였는데 A2는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A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면 0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S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인데 A1은 A였고 A2는 앞에 거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고 A3는 다시 앞에 거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세 개 더하면 A죠. 그렇죠. 해서 S3는 A가 되고 그렇죠. 예. 한 번은 A, 그 다음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은 또 A, 그 다음은 또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것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 더해 나가는 거니까 A였다가 A-A였다가 그 다음 A-A 플러스 A였다가 다시 A-A 플러스 A-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합의 수열이라는 것은 예, 이 홀수항까지 더하면 A가 되고 짝수항까지 더하면 0이 되고 그렇죠? 이게 반복되죠. 그래서 A0, A0, 점점점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A라는 수는 0은 아니라고 했어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A와 0은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가 교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두 수가 교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수열을 우리가 보통 진동한다. 두 개의 수를 가지고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이것은 수렴하지 않죠. 예, 발산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예,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 예, 이 두 가지 경우는 주어진 기하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기하급수는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승. 시그마 기호를 쓰면 n이 1부터라고 쓴 것뿐이라고 했어요. 아까처럼 n이 0부터 간다고 바꿔 써도 되고 n이 2부터 간다라고 바꿔 써도 됩니다. 예, 하지만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n이 0부터 가는 거나 아니면 n이 1부터 가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예. 자, n이 1부터 간다라는 걸 썼을 때 시그마 기호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승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기하급수죠. 그렇죠? 역시 이 기하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의 극한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SN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A1이라고 줬으니까 시작부터 SN은 항상 AN에서 끝나야 된다.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써볼까요? 첫 번째 항은 A, 공비가 R이니까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그렇죠? AN은 시그마 옆에 있어요. AR의 n-1승. 그렇죠? 자, 그럼 A부터 해서 AR의 n-1승까지 다 더한 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앞에다가 곱하기 R 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 값을 계산할 때 그냥 놓고 계산하려면 약간 어렵죠. 그렇죠? 트릭을 한번 씁니다. 계속 곱하기 R을 하니까 같은 항을 그러면 여기 이 전체에다가 R을 곱하면 같은 항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RSN을 생각해 볼 거예요. SN에다가 R을 곱한 거죠. 근데 SN은 여기 있는 이 값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R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이 값에 R이 곱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체에 R을 곱하면 여기 있는 것보다 R의 값이 1승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AR이 되고요. 두 번째는 AR의 제곱이 되고요. 세 번째는 R을 곱해서 AR의 3승이 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R의 n-1승이었는데 R을 하나 더 곱하면 AR의 n승이죠. 그렇죠? 비교해 보세요. 여기 AR 같은 수가 나왔죠. AR의 제곱 같은 수가 나왔죠. AR의 3승 같은 수가 나왔죠. AR의 n-1승까지 같은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수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SN에서 RSN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빼줍니다. 그렇다면 SN 묶어내고 여긴 1에서 여기 마이너스 R이니까 1-R이 곱해지네요. SN으로 묶어내면 왼쪽은. 그렇다면 오른쪽은 빼줬으니까 여기 공통으로 이렇게 같은 값이 생긴 것은 빼면 다 없어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AR부터 AR의 n-1승까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A에서 AR의 n승을 뺀 값만 남죠. 그러면 A로 묶어냅니다. A로 묶어내면 1-R의 n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럼 SN은 이제 1-R로 나눠주면 되는데 앞에서 R이 1인 케이스와 마이너스 1인 케이스는 따로 했으니까 그 두 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R은 1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1-R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SN의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하는 것은 SN 여기 계산된 값을 가지고 와요.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다. 그렇죠. 자, 근데 앞에는 1-R분의 A 상수죠.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n이 무한대로 가든 말든 그 상수 1-R분의 A고요. 뒤에 거 역시 1-R분의 A 상수니까 묶어내고요. 부호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그러면 R의 n승의 극한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극한, SN의 극한은 결국 R의 n승의 극한이 결정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R의 절대값은 1은 아닌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이 1은 아니니까 R의 절대값은 1보다 크든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예, 이 우리가 계산하려는 SN의 극한은 결국 이 극한을 계산해서 결정을 할 텐데 R의 n승, n이 무한대로 가니까 R의 무한대승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R의 무한대승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곱할 때마다 절대값이 예,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한번 곱하면 0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해서 R의 무한대승하는 것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극한은 0으로 가니까 예, 거기에 어떤 상수를 곱해도 0이 되겠죠. 뒤에 값은.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상수만 남죠. 그래서 SN의 극한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극한은 1-R분의 A다. 됐죠? 반대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R의 무한대승하는 것은 예,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1보다 절대값이 큰데 그걸 무한번 곱하면 곱할 때마다 점점 값이 커져서 절대값이 커져서 절대값은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렇다면 R의 부호에 따라서 이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쪽으로 발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R의 무한대승하는 것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발산해요. 그렇죠? 예, 이게 발산하니까 이 전체는 발산할 수밖에 없죠. 발산하는 값에다가 어떤 유한한 수를 곱해봤자 발산하고요. 거기다가 어떤 유한한 수를 더해줘 봤자 발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다 됐죠? 자, 그럼 기하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 정리가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은 R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따로 계산을 해봐서 둘 다 발산한다는 걸 얻었고요. 그렇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한다라는 것은 이 극한을 통해 얻었고요. 결국 수렴하는 것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렴 값도 알 수 있죠. 그때 기하급수의 값은 1-R분의 A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급수는 예, 많지 않습니다. 예,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다른 것도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모양을 보세요. R은 공비지요. 그렇죠? R은 공비입니다. A는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불렀던 값이죠. 그러니까 기하급수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값이 얼마냐?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급수의 예,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시그마라는 것은 합이에요. 합이라는 것은 덧셈이고요. 그렇죠? 덧셈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an을 더한 모양인데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여기 n과 관계없는 수,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는 묶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그마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질을 우리가 미분적분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이런 성질을 동차적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두 번째, 당연히 시그마 안쪽에 n이 시그마의 변수는 n입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뀌고 있는 겁니다. n하고 관계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다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자, 그 안에 n과 관계되는 함수 an과 bn 이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 이것도 시그마라는 것도 합이니까 당연히 an에 관한 것을 다 더하고 그 다음 bn에 관한 것을 다 더하면 똑같아져요. 당연히 이 값이 수렴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이 값이 예, 수렴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예, 수렴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덧셈에 대해서 예, 풀려요. 그래서 an을 더한 것하고 bn을 더한 것, 예, an의 합이 존재하고 bn의 합도 존재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공식이 예,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더해가지고 더한 것이 an 플러스 bn을 더한 것하고 같아져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은 우리가 덧셈적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동차적이고 덧셈적인 성질이 시그마에도 있다. 이 두 개의 성질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선형적 성질이라고 불렀었죠? 예, 역시 급수에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시 기하급수 얘기로 돌아와서 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에 예제 3번 한번 보세요. 기하급수 5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9분의 20 마이너스 27분의 40 플러스 점점점 이것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기하급수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기하급수다라고 알 수 있지만 얘기 안 해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뒤에 있는 수를 얻었나 그 곱해지는 수가 똑같은가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까? 당연히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공비가 되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여기 나열된 것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0에 역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9분의 20이 되죠. 9분의 20에 역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나열된 수들은 전부 예, 앞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서 뒤에 항을 얻고 있으니까 예, 이 급수는 공비, 즉 공통적으로 곱해준 수,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기하급수가 맞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초항을 계산하면 되고요. 초항은 제일 첫 번째 나온 수니까 5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기하급수의 공비를 아니까 이 공비를 가지고 이 기하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시면 됩니다. 공비의 절대값으로 판정한다고 했죠? R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이니까 3분의 2예요. 그것이 1보다 큰가 작은가를 가지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1보다 작아야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수렴한다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3분의 2는 1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수렴해요. 그렇죠? 예. 그럼 수렴하면 이제 답을 바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처럼 SN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죠? 예. 급수의 합은 바로 1-R분의 A로 구할 수 있다. R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 분자에 있는 A는 5니까 이것 분의 5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1과 3분의 2 더하면 3분의 5가 됐으니까 3분의 5 분의 5. 5 약분하면
예,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니까 1분의 3, 3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계속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 예제 6번 볼까요? 순환소수 2.317의 바. 여기 바라는 것은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바 아래쪽에 있는 수를 계속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 아래쪽에 1하고 7이 있으니까 1, 7만 계속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수 다음에는 1, 7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즉 2.317바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2.3, 17, 17, 17, 점점점. 어렵지 않죠? 예. 이 합을 분수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분수로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17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수를 무엇인가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2.317의 바라는 것은 2.317, 17, 17 이렇게 계속되는 수인데 이건 당연히 2.3에다가 그렇죠? 이 뒤에 값들을 더해주면 돼요. 이 뒤에 17 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에 두 개는 0.0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7이 표현하는 것은 0.017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치를 더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시작했으니까 0.000 쓰고 17 쓰면 돼요. 그래서 0.00017.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17은 이렇게 그 앞에 예, 여기 다섯 자리가 있으니까 0이 다섯 개가 붙으면 돼요. 점 아래. 그렇죠? 해서 0.00000 0이 다섯 개 붙었어요. 17.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합으로 표현했더니 어떤 모양이 됐어요? 2.3은 규칙이 없지만 0.017부터는 이 자릿수가 뒤로 두 개씩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뒤로 자릿수가 두 개 밀렸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수에다가 곱하기 0.01을 계산했다. 그런 뜻이죠. 100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두 개 밀렸으니까 앞에 수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 즉 0.01을 곱했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이 무한한 항을 더한 것은 결국 0.017을 초항으로 갖고 100분의 1을 공비로 갖는 그런 기하급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기하급수의 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3 뒤에 있는 것은 초항이 0.017이고 R은 0.01이에요. 기하급수니까 판정할 수 있어요. R의 절대값을 가지고 판정하면 되는데 R의 절대값은 0.01의 절대값 0.01이죠. 1보다 큰가 작은가를 가지고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1보다 작아요. 0.01이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기하급수는 수렴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기하급수의 합도 알 수 있어요. 합은 1-R분의 A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R에다가 0.01 대입하고 A에다가 0.017 대입하면 되죠. 분수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분수로 쓸게요. 0.017은 1000분의 17이죠. 0.01, 100분의 1입니다. 그럼 1에서 100분의 1을 뺐으니까 100분의 99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100을 이렇게 약분하고 남는 거 안쪽 거 곱한 것분에 바깥쪽 거 곱한 거 계산하면 990분의 17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3 뒤에 있는 값은 990분의 17이에요. 그렇다면 2.317의 반은 2.3에다가 990분의 17을 더한 거죠. 그렇죠? 역시 분수로 쓰라고 했으니까 2.3도 분수로 쓰겠습니다. 2.3은 10분의 23이죠. 그것하고 990분의 17을 더하면 됩니다. 990으로 통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분모에 99가 곱해졌어요. 그렇다면 분자에도 곱하기 99를 해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990분의 하고 통분을 해주면 23에 99를 곱할 거니까 100 곱해서 하나 빼면 되죠. 예, 해서 2300에서 23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277이 되네요. 그렇죠? 그것하고 뒤에 거 분자가 17이었어요. 더해주면 990분의 2277 플러스 17, 2294가 되네요. 두 개 더하면. 그렇죠? 예, 2루 약분 되고요. 2루 약분하면 분자는 1147, 분모는 495 해서 분수로 표현한 값은 495분의 1147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공식을 하나 유도하겠습니다. 예, 교재 예제 7번 보세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뒤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런 모양의 급수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여기 n이 0부터 시작한다라는 것까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n이 0부터 가니까 n에다 0 대입하면 0승이에요. 0승은 1이죠. 그렇죠? n이 1이면 1승, x죠. 2면 2승, x의 제곱. 그러니까 이 급수는 나열하면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모양을 보세요. 첫 번째 항 1에다가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뒤에 항 두 번째 항 x를 얻을 수 있어요. 역시 두 번째 항 x에다가 x를 또 곱하면 그 뒤에 항 x 제곱을 얻을 수 있어요. 앞에 항에다가 계속 x를 곱해서 뒤에 항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급수는 당연히 x가 공비가 되는 그런 기하급수예요. 근데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a는 1, 초항은 1, 초항은 1이 되는 기하급수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하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니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수렴해요. 근데 공비가 x예요.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이 사이에 있어야 그래야 수렴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수렴하면 수렴하는 값도 알 수 있습니다.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예요. 그렇죠? 근데 r은 x니까 x 대입하고 a는 1이니까 1 대입하면 이 수렴값은 1-x분의 1이지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급수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값이 1-x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양을 하나 본 겁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은 1-x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하나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모양이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공부가 될 거냐 하면 여기 1-x분의 1 하는 것은 x에 의한 x로 표현된 함수죠. 그렇죠?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함수예요. y는 fx 이렇게 표현하는 함수. 그렇죠? 그 함수가 어떤 급수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급수의 값을 함수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x의 값에다가 다른 값을 바꿔주면 여기 함수를 가지고 x의 다른 값을 바꿔줘서 서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x의 n승을 다 더한 값은 이것은 x의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파워 시리즈, 몇 승 하는 것을 파워, 한자어로 몇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걸 다 더한 거니까 몇 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건 뒤에서 또 공부할 거고요. x의 몇 급수라고 부를 거예요. 뒤에서. 그럴 때 x의 몇 급수가 어떤 함수와 같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같으냐? 항상 이 함수하고 같은 게 아니고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에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2분의 1은 대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2분의 1을 대입하면 1-2분의 1분의 1. 이 값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이런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이런 급수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 값은 여기 분모가 2분의 1인데 뒤집었으니까 2가 되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급수를 전개하면 0승 1부터 해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계산하면 예, 이걸 다 더한 값은 2다. 이렇게. 즉 여기 있는 이것은 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공식.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급수의 값이 2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어렵지 않죠? 예, 급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장할 수 있어요. 여기 x라는 값을 예, 우리가 여기 x라는 값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x라는 값은 항상 똑같이 x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모양이 와도 됩니다. 이것보다 복잡한 함수가 와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세모라고 써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이런 모양을 얻은 거죠. 그것은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과 같다라는 공식을 얻은 거죠. 그런데 언제 같은 거냐?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만 같다. 예, 이렇게 제한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입하면 항상 양쪽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에 가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산하는 문제를 하나 살펴보고 예,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제 8번 보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n에다가 1부터 해서 순서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1 대입하면 1분의 1, 1이지요. 2 대입하면 2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즉 모양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런 모양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급수를 이름을 조화급수라고 불러요. 예, 이 조화급수 기억하시고요. 예, 영어로는 하모닉 시리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조화급수는 발산해요. 발산하니까 값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걸 판정할 때 이 조화급수하고 비교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은 다른 그 급수가 발산한다 하는 걸 얘기해 줄 때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화급수는 발산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발산하는 것을 왜 발산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직까지 배운 공식이 없으니까 예, 앞에서 정의했던 그 정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SN을 이용할 거예요. 예, 부분합. 자, 그런데 그걸 번호를 다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다 나갈 건 아닙니다. 약간 트릭을 쓸 건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은 n이 1이라고 줬으니까 A1이죠. 2분의 1은 A2지요. 3분의 1은 A3지요. 예, 그렇다면 이 순서대로 놓고 S1을 계산해 볼까요? S1은 A1이니까 1이지요. S2는 A1 플러스 A2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지요. 첫 번째는 1번, 부분합의 번호. 두 번째는 2번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4번을 쓸 거예요. 그 다음은 8번을 쓸 거예요. 규칙이 있죠. 1번은 2의 0승입니다. 2번은 2의 1승이고요. 4번은 2의 제곱이고요. 8번은 2의 3승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S8 다음에 쓸 건 뭔가 하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2의 4승을 쓸 거니까 S16을 쓸 거예요. 그 다음은. 예, 이런 식으로 나가 볼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규칙을 발견할 텐데 S1은 당연히 첫 번째 항만 갖다 쓸 거니까 1이에요. S2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더할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규칙을 보겠습니다. S4는 앞에 있는 S2에다가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두 개를 더 더하면 되죠. A3, A4. 그렇죠. 근데 A3, A4가 예, 3분의 1과 4분의 1이에요. 그럼 S2에다가 3분의 1, 4분의 1을 더해준 값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트릭을 쓸 텐데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한 값은 3분의 1, 4분의 1 비교하면 4분의 1이 작은 수고 3분의 1이 큰 수예요. 4분의 1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두 번 더한 것보다는 4분의 1, 작은 수를 두 번 더하면 이것보단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S4는 이 값인데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이 4분의 1 두 번 더한 것보다는 큰 값이니까 이 값은 S2에다가 4분의 1을 두 번 더한 것보다는 커요. S4가. 그렇죠? 자, 그런데 4분의 1을 두 번 더하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그리고 S2는 앞에서 1 플러스 2분의 1이었어요. 그렇다면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을 더한 것보다는 S4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1에다가 2분의 1을 두 번 더한 거니까 결국 1에다가 2분의 2를 더한 값 이렇게 되네요.
즉 1에다가 2분의 2를 더한 것보다는 S4가 커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S8번으로 뜁니다. 역시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할 거고요. 바로 앞에 거. S4에다가 이번에는 S8은 그 다음부터 예, A 8까지 더하면 되니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더하면 돼요. 그렇죠? 역시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를 비교해 보면 제일 뒤에 있는 8분의 1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더하는 대신에 제일 작은 8분의 1을 4번 더하면 이것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8분의 1 4번 더해서 S4에다 더한 것보다는 S8이 큰 값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8분의 1도 4번 더하니까 2분의 1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번호를 1, 4, 8, 16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 이렇게 계속 뒤에 걸 예, 이 횟수만큼 더해가지고 2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8분의 1 4번 더한 게 2분의 1이니까 앞에 거는 1 플러스 2분의 2보다는 큰 값이었어요. 그렇다면 1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2분의 1 더한 것보다는 S8이 커야 돼요. 그런데 1 플러스 2분의 2에 역시 2분의 1을 더해주면 1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S8은 1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S16은 무엇보다 클까요? 1 플러스 2분의 4보다 크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S32는 1 플러스 2분의 5보다 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번호가 이건 2의 4승이고 이건 2의 5승이에요. 여기 4승 하는 것이 여기 위에 분자에 와 있다라는 거죠. 5승이 여기 분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8이 2의 3승이니까 2의 3승에 여기 승수 3이 여기 분자에 와 있구나. 그렇죠? 여기 4가 2의 2승이니까 2가 여기 분자에 와 있구나. 그렇죠? 그럼 규칙이 뭔가요? S2의 n승은 1 플러스 2분의 n보다는 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니까 극한을 취해도 큰 값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극한을 취하면 등호는 붙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S2의 n승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1 플러스 2분의 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근데 이 뒤에 극한이 어디로 가나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2로 나눠도 무한대로 가고 거기다 1을 더해도 무한대로 가죠. 이 뒤에 거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이죠. 그렇다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인데 그것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건 역시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합의 부분 수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부분합의 수열이 있는 거 알고 있죠? 부분합의 수열은 S1, S2, S3 이렇게 되는 거예요. S1, S2, S3 이렇게 그 다음 4번, 5번, 6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가는 것이 부분합의 수열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부분합의 수열에 부분 수열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속하는 거, 순서를 바꾸지 않고 속하는 거, 부분 수열. 그렇죠? 그 번호를 S1, S2, S4, S8, S16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 수열을 보니까 부분 수열이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수열은 수렴할 수 있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열이 만약에 그 수열을 이렇게 징검다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론가 수렴해요. 자,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면 서울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징검다리에 부분 수열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돌을 밟고 그 다음 두 번째 돌을 밟고 그 다음 네 번째 돌을 밟고 그 다음은 여덟 번째 돌을 밟고 이렇게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껑충껑충 건너뛰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원래 있는 이 조약도를 쭉 따라가면 서울로 가야 되니까 이 부분 수열을 따라가도 서울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열이 원래 수열이 수렴하면 그 부분 수열도 수렴해야 돼요. 그게 참인 명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부분 수열이 발산했다면 원래 수열은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 원래 수열이 수렴했는데 부분 수열이 발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수열이 발산했다는 것은 원래 수열도 발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조화급수는 예,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SEN이 발산했으니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원수열, 예, 이것도 발산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합의 수열이 발산한다라는 것은 이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정의였죠.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다음 시간부터는 예, 실시간 강의로 시작을 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예,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 수업 시간 동안 시작을 하는데 예, 25분짜리 영상을 4개 정도 하는 걸로 수업을 할 텐데 예, 조금씩 길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9시에 시작을 하니까 예, 9시에 거기 예약되어 있는 예, 실시간 강의, 거기 예약되어 있는 줌 회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실시간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